보고 싶어요. 저는 당신 없이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매일 아들이 출근하고 나면 며느리는 장롱에 들어가서 미안해요라는 소리는 저를 더 혼란스럽게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정은이가 우리 집에 처음 왔을 때는 정말 조용하고 착한 아이였어요. 요리도 잘하고 청소도 깔끔하게 하고 아들에게도 잘했죠. 그런데 제 아내 순자가 돌아가신 후로 정은이가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순자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꼈고 정은이도 순자를 정말 따랐어요. 둘이 함께 시장도 가고 요리도 함께 하고 밤늦게까지 이야기하는 소리도 들렸죠. 그런데 순자가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우리 집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정은이는 매일 울기만 했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아무리 달래도 소용없었어요. 그러다가 49제가 지나고 나서부터 정은이에게 이상한 버릇이 생겼어요. 매일 아침 아들이 출근하고 나면 정은이는 꼭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장롱 앞에 앉았어. 몇 시간씩 나오지 않았어요. 처음엔 그냥 정리하는 건가 생각했죠. 순자의 옷들이 아직 장롱에 많이 남아 있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정은이의 행동이 더욱 이상해졌어요. 장롱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처음엔 30분 정도였는데 나중엔 2시간, 3시간씩. 심할 때는 4시간까지도 그랬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상한 건 장롱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어요. 가끔 울음소리가 들렸고 가끔은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 같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안방에는 정은이 혼자뿐이었어요. 도대체 누구와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궁금증이 점점 커졌습니다. 혹시 전화를 하는 건가? 아니면 혼자서 중얼거리는 건가? 하지만 확인해 보기도 어려웠어요. 문이 항상 잠겨 있었거든요. 아들 출근 후 매일 반복되는 며느리의 수상한 행동. 아들이 출근하고 나면 정은이는 꼭 안방 장롱 앞에 앉았습니다. 문을 닫아 걸고 2~3시간 동안 나오지 않았죠. 문을 걸어 잠그고 2시간에서 3시간씩. 가끔은 울음소리, 가끔은 속삭임. 그때마다 제 마음에 의심이 자라났습니다. 혹시 불륜은 아닐까? 처음에는 무심코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어요. 울어서 부순 눈, 정은이의 눈이 늘 빨갛게 부어 있고 말수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안방에서 나오는 이상한 소리들, 누구와 대화하는 목소리가 마치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 같은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안방에는 정은이 혼자뿐. 도대체 누구와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점점 더 의심스러워졌습니다. 혹시 다른 남자와 몰래 전화 통화를 하는 건 아닐까? 아니면 누군가를 몰래 만나고 있는 건 아닐까?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정은이가 결혼한 지 벌써 5년이나 됐는데 순자가 죽은 후로 더욱 이상해진 것 같았어요. 특히 저와는 거의 대화도 하지 않으려고 했죠. 순자가 살아있을 때는 정은이가 저에게도 예의 바르게 대했는데 요즘은 인사도 대충 하고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순자가 세상을 떠난 후로는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먼저 대화를 시도해도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고 항상 어디론가 도망가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안방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늘어만 갔습니다. 처음엔 30분 정도였는데 나중엔 3시간씩이나. 그 안에서 무엇을 하는 걸까요? 어느 날은 문틈으로 귀를 대고 들어봤어요. 정말 누군가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그리워요. 어머님 없이 어떻게 살아요? 이런 말들이 들렸어요. 하지만 대화 상대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혹시 전화 통화를 하는 건가? 그런데 누구와 어머님이라고 부르며 대화를 하는 걸까요? 궁금증이 점점 커졌지만 직접 물어보기도 어려웠어요. 괜히 오해라도 받으면 어떡하나 싶어서요. 그런데 며칠 후 더욱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은이의 행동이 더욱 이상해졌어요. 식사 시간에도 멍하니 앉아 있고 질문을 해도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마치 다른 세상에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날은 밥도 거의 먹지 않고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아들이 걱정하며 물어봐도 괜찮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상한 건 정은이가 순자의 물건들을 자꾸만 만지작거리는 것이었어요. 순자의 화장품을 만져보거나 순자가 입던 옷을 꺼내서 보거나 순자의 사진을 들여다보거나 처음엔 그리워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너무 자주 그러니까 이상했어요. 그리고 가끔씩 순자의 옷을 입고 다니기도 했어요. 정은이는 순자보다 훨씬 말랐는데 헐렁한 옷을 입고 다니는 모습이 정말 어색해 보였어요. 어느 날은 순자의 향수까지 뿌리고 다녔어요. 집 안에 순자 냄새가 가득했죠. 마치 순자가 다시 살아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정말 소름 끼쳤습니다. 아들에게 이야기해 볼까 했지만 아들도 요즘 회사 일이 바빴어.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혹시 제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정은이의 행동은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에는 안방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정은이 혼자 있는데 누구와 함께 웃는 소리가 났어요. 정말 무서웠습니다. 혹시 정은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순자를 너무 그리워한 나머지 환상을 보는 건 아닐까?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그냥 추측일 뿐이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정은이가 시장에 간 사이, 저는 안방을 살펴보기로 했어요. 뭔가 단서라도 찾을 수 있을까 해서요. 정은이가 시장에 간 사이 안방을 둘러봤어요. 처음에는 별다른 게 없어 보였어요. 침대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화장대도 깨끗했어요. 그런데 장롱 앞 바닥을 보니 이상한 게 있었어요. 바닥에 방석이 하나 놓여 있었는데 그 방석이 오목하게 들어가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가 매일 그 자리에 앉았어. 방석을 눌러놓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장롱 문을 보니 손때가 묻어 있었어요. 특히 가운데 문짝에 손때가 많이 묻어 있었어요. 정은이가 매일 그 문을 만지작거렸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장롱 문을 열어보니 더욱 이상한 게 있었어요. 순자의 옷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는데 마치 누군가 매일 손질을 한 것 같았어요. 옷들이 구김 하나 없이 깔끔했어요. 그리고 순자의 사진이
몇 장 있었는데 그 사진들이 새 것처럼 깨끗했어요. 누군가 매일 닦아주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가장 이상한 건 장롱 맨 아래 서랍이었어요. 그 서랍에만 자물쇠가 걸려 있었어요. 다른 서랍들은 다 열리는데 그 서랍만 잠겨 있었어요. 정은이가 뭔가 중요한 걸 그 서랍에 숨겨놓은 게 분명했어요. 하지만 자물쇠가 걸려 있어서 열어볼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 서랍에 뭐가 들어있는지 너무 궁금했거든요. 혹시 정말 다른 남자의 편지나 사진 같은 게 들어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순자와 관련된 뭔가 중요한 물건이 들어있는 건 아닐까?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결국 물어봤습니다. 정은아, 장롱에 뭐가 있니? 요즘 자주 들어가더라. 정은이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 오래된 옷이 많아서요. 좀 정리하고 있어요. 태연한 미소였지만 그 떨리는 손끝이 제 마음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 정은이가 뭔가 큰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묻기가 어려웠어요. 괜히 며느리를 의심한다는 오해를 받을까봐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며칠 후 더욱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정은이가 순자의 목소리를 흉내 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점점 심해졌어요. 순자가 자주 하던 말투로 이야기하고, 순자가 좋아하던 노래를 흥얼거리고, 심지어 순자의 웃음소리까지 흉내냈어요. 정말 소름 끼쳤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저를 향해 순자가 하던 말들을 하기도 했어요. 아버님 밥 드세요. 아버님 약 드셨어요. 순자의 목소리 톤으로 말이에요. 처음엔 그냥 습관인가 생각했는데 점점 심해지니까 무서웠어요. 혹시 정은이가 정신병에 걸린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들에게 이야기해야 하나?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정은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까 섣불리 이야기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새벽 2시경이었어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안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정은이가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저 오늘 시장에서 어머님이 좋아하시던 배를 샀어요. 하지만 대답하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어머님 말씀해 주세요. 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계속 혼자서 말하고 있었어요. 어머님이 그리워서 죽겠어요. 어머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다른 목소리로 바뀌었어요. 괜찮다, 정은아. 내가 여기 있잖니? 정말 순자 목소리와 똑같았어요.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혹시 정은이가 다중인격인가? 아니면 정말 순자의 영혼이 정은이에게 씌운 건가? 무서운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그날 밤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계속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다음 날부터는 정은이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혹시 정은이가 정말 위험한 상태인 건 아닐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건 아닐까? 하지만 함부로 행동하기도 어려웠어요. 잘못했다가는 가정이 파탄날 수도 있으니까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한 가지 계획을 세웠어요. 정은이가 장롱에서 뭘 하는지 정확히 알아보기로 한 거예요.
마침 아들이 3일간 출장을 간다고 했어요. 그 기간 동안 정은이의 행동을 자세히 관찰해 보기로 했죠. 그리고 기회가 되면 그 잠긴 서랍도 열어보기로 했어요. 정은이가 정말 위험한 상태라면 아들에게 알려서 치료를 받게 해야 하니까요. 첫날 밤, 아들이 출장을 떠나고 정은이는 평소보다 더 오랜 시간 안방에 있었어요. 4시간이 넘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들려오는 목소리가 정말 이상했어요. 때로는 정은이 목소리, 때로는 순자 목소리. 마치 두 사람이 대화하는 것 같았어요. 정말 무서웠지만 꾹 참고 들어봤어요. 그런데 둘째 날, 더욱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아들 출장 둘째 날, 더욱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정은이가 평소보다 일찍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보통은 아침 9시쯤 들어가는데 그날은 8시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들려오는 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울음소리가 더 크게 들렸고 중얼거리는 소리도 더 많이 들렸어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님을 더 사랑했어야 했는데. 이런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1시간 넘게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이 돼서 문을 두드렸어요. 정은아, 괜찮니? 밥 먹자. 하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정은아, 정은아. 계속 불러도 대답이 없었어. 정말 무서웠어요. 혹시 쓰러진 건 아닐까? 그런 생각에 문을 세게 두드렸어요. 그제서야 정은이가 대답했어요. 네, 금방 나갈게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떨리고 있었어요. 30분 후에 정은이가 나왔는데 얼굴이 정말 이상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고 입술도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마치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괜찮니? 얼굴이 안 좋은데. 괜찮아요. 좀 피곤해서요. 하지만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정은이는 밥도 거의 먹지 않고 계속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봐도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그날 밤에는 안방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출장 마지막 날, 저는 결심했어요. 오늘은 꼭 그 서랍을 열어보겠다고. 정은이가 안방에 들어간 후, 저는 도구를 준비했어요. 드라이버와 펜치, 그리고 작은 칼까지. 자물쇠를 부수기로 한 거예요. 정은이가 안방에서 2시간째 나오지 않을 때 저는 행동에 옮겼어요. 정은이가 장롱 앞에 앉아 있는 동안 저는 뒷문으로 몰래 들어갔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들키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호기심이 더 컸어요. 도대체 그 서랍에 뭐가 들어있는지 너무 궁금했어요. 조심스럽게 서랍 앞으로 다가갔어요. 자물쇠는 생각보다 작았어요. 펜치로 조심스럽게 잡아당겼어요. 끼익 소리가 날까봐 걱정했는데 다행히 소리가 크지 않았어요. 몇 번 시도한 끝에 자물쇠가 열렸어요. 드디어 서랍을 열 수 있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과연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서랍을 천천히 열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서랍 안에는 정말 놀라운 것들이 들어 있었어요. 불륜의 증거도, 범죄의 흔적도 없었어요. 대신에 그곳에는 순자와 관련된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순자의 사진들, 순자가 늘 쓰던 안경, 낡은 손수건, 그리고 정은이가 써 내려간 편지 뭉치가 가득했죠. 편지를 하나하나 꺼내 읽어봤어요. 어머님, 저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이 아프실 때 더 잘해드리지 못해서요. 어머님께서 좋아하시던 꽃을 오늘도 사왔어요. 어머님이 보고 계시죠? 매일 어머님 생각만 나요. 어머님의 따뜻한 손길이 그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어머님이 만들어주시던 김치찌개. 그 맛을 흉내 내려고 해봤지만 도무지 어머님 맛이 나지 않아요. 모든 편지가 순자에게 보내는 편지였어요. 수십 통 아니 수백 통의 편지가 모두 순자를 그리워하는 내용이었어요. 정은이가 순자를 이렇게까지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있었다니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에 발견한 것이었어요. 편지 뭉치 밑에서 순자가 정은이에게 쓴 편지를 발견했거든요. 정은아, 고마워. 내가 있어서 내 마음이 편해. 너는 내가 낳지 않았지만 진짜 딸 같아. 내가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는 정말 행복했단다. 너 같은 며느리를 둬서 말이야. 내가 죽어도 너무 슬퍼하지 마. 나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이 편지를 보는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정은이가 장롱 앞에서 하던 행동들, 혼자서 나누던 대화들, 모든 게 순자를 그리워해서였구나. 정은이는 순자와 대화하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일방적인 대화였지만 정은이에게는 순자가 정말 거기 있는 것 같았나 봐요. 그리고 서랍 맨 밑에서 더욱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순자의 일기장이었어요. 순자가 죽기 전까지 쓰던 일기장이었죠. 호기심에 몇 페이지 읽어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정은이가 정말 착하다. 내가 아플 때마다 밤새 간병해주고, 내가 우울할 때마다 옆에서 위로해주고, 정말 친딸보다 더 잘해준다. 정은이 때문에 내 마지막이 행복하다. 이런 며느리를 만나서 정말 감사하다. 정은이가 나보다 먼저 죽을까봐 걱정된다. 내가 죽으면 정은이가 너무 슬퍼할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다. 순자의 일기를 읽으니 둘 사이가 얼마나 각별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저는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어요. 정은이와 순자가 이렇게까지 가까웠다니. 그리고 서랍 구석에서 작은 상자를 하나 더 발견했어요. 그 상자를 열어보니 순자의 반지와 목걸이가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작은 쪽지가 하나 있었는데 정은이에게 이 반지는 내가 가져라. 너는 내 딸이니까. 순자의 글씨였어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났어요. 제가 얼마나 정은이를 몰랐는지, 얼마나 오해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정은이는 불륜을 한 게 아니었어요. 다른 남자와 바람을 핀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죽은 시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 사랑했던 시어머니를 보내지 못하고 매일 그리워하며 대화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갑자기 뒤에서 소리가 났어요. 아버지, 뭐 하세요? 정은이였어요. 언제 나왔는지 제 뒤에 서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돌아봤어요. 정은이가 저를 보고 있었는데 얼굴이 창백했어요. 저는 변명할 말이 생각나지 않았어요. 정은이의 사생활을 몰래 뒤져본 게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어머니, 왜 제 물건을 뒤지세요? 정은이의 목소리에 화가 섞여 있었어요. 당연한 반응이었죠. 정은아, 미안해. 나는 내가 다른 남자와 그런 게 아니에요. 정은이가 제 말을 끊었어요. 저는 그냥 어머님이 그리웠어. 어머님과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정은이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어머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어머님이 너무 그리워요. 정은이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저도 모르게 정은이 옆에 앉았어요. 정은아, 나도 순자가 그리워. 순자 없이 사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저도 눈물이 났어요. 정은이가 저를 바라봤어요. 어머니도 그리우세요. 그럼 정말 많이 그리워. 순자는 내 평생 반쪽이었거든. 그날 저희는 처음으로 진짜 대화를 나눴어요. 순자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기 시작했어요. 정은이가 말했어요. 어머님이 저에게 얼마나 잘해주셨는지 몰라요. 제가 시집 올 때 얼마나 무서웠는데 어머님이 친딸처럼 대해주셨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어머님이 좋아졌어요. 정말 친엄마 같았어요. 제가 아플 때도 밤새 간병해 주시고, 제가 우울할 때도 위로해 주시고, 정말 세상에서 제일 좋은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정말 살 이유가 없어지는 것 같았어요. 매일 어머님 생각만 나고 어머님 목소리가 그리웠어. 혼자서 어머님과 대화하곤 했어요. 정말 바보 같죠. 아니야, 정은아. 나도 그래, 매일 순자와 이야기해. 순자가 대답해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정말요. 정말이야, 우리가 순자를 사랑했던 만큼 순자도 우리를 사랑했을 거야. 그날 밤 저희는 새벽까지 순자 이야기를 했어요. 순자가 좋아했던 음식, 순자가 자주 하던 말, 순자의 습관들, 모든 걸 다시 기억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정은이에게 제안했어요. 정은아, 우리 같이 순자를 기억하자. 내 혼자 하지 말고. 정말요. 응, 나도 순자가 그립거든. 같이 그리워하면 덜 외로울 것 같아. 그날부터 저희의 관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매일 아침 정은이와 함께 순자의 사진을 보며 인사를 했어요. 순자야, 오늘도 우리 잘 지켜봐 줘. 점심시간에는 순자가 좋아했던 음식을 만들어 먹었고, 저녁에는 순자가 좋아했던 드라마를 함께 봤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순자의 편지를 함께 읽었어요. 순자가 정은이에게 쓴 편지들을 읽으면서 순자가 정은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정은이도 순자에게 쓴 편지를 읽어주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정은이가 순자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정말 몰랐거든요. 그리고 한 달 후, 정은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저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어머님이 항상 저희와 함께 계신다는 걸 알겠어요. 그래, 정은아. 순자는 우리 마음 속에 살아있어. 이제 정은이는 장롱 앞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지 않아요. 대신 저와 함께 순자를 기억해요. 순자의 사진을 함께 정리하고
순자의 물건들을 함께 간직하고 순자가 좋아했던 것들을 함께 해요. 그리고 가끔씩 저희는 말해요. 순자야 고마워. 정은이를 우리 가족으로 만들어줘서. 정은이는 이제 정말 제 딸 같아요. 순자가 그렇게 사랑했던 것처럼 저도 정은이를 사랑하게 됐어요. 아들이 출장에서 돌아왔을 때 저희의 변화를 바로 알아챘어요. 엄마 정은이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요. 그래, 우리가 대화를 많이 했거든. 아들도 기뻐했어요. 저와 정은이가 가까워진 걸 보고 정말 행복해 했거든요. 그리고 며칠 후, 저는 정은이에게 말했어요. 정은아, 순자가 가장 바랐던 게 뭔지 알아? 뭐예요?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는 거.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는 거. 순자가 편지에서 그렇게 말했거든. 우리가 서로를 돌보며 살았으면 좋겠다고. 정은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님 정말 그런 분이셨어요. 항상 가족을 제일 생각하셨어요.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순자의 뜻을 이어가자. 진짜 가족이 되자. 네, 어머니. 그날부터 정은이는 저를 진짜 어머니처럼 대했어요. 저도 정은이를 진짜 딸처럼 아꼈고요. 순자가 원했던 그런 가족이 된 거예요. 이제 저희는 순자 때문에 슬퍼하지 않아요. 대신 순자가 주신 선물에 감사해요. 정은이라는 소중한 딸을 주신 거니까요. 가끔 저희는 농담해요. 순자야, 내가 우리를 이어주었구나. 내 덕분에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됐어. 그리고 정은이도 말해요. 어머님 덕분에 저희가 행복해요. 어머님이 계셔서 저희가 만날 수 있었어요. 그로부터 몇 달 후, 저희는 또 다른 발견을 했어요. 정은이가 순자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순자의 오래된 수첩을 발견한 거예요. 그 수첩에는 순자의 마지막 소원들이 적혀 있었어요. 정은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정은이가 아이를 낳으면 내가 돌봐주고 싶다. 정은이와 시어머니가 친해졌으면 좋겠다. 우리 가족이 오래오래 행복했으면 좋겠다. 정은이를 읽으면서 또 울었어요. 순자가 마지막까지 정은이를 걱정했구나. 그리고 그 수첩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정은아, 나는 정말 행복했어. 너 같은 며느리를 만났어. 너와 함께한 시간들이 내 인생 최고였어. 내가 죽어도 슬퍼하지 마.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시어머니와 사이좋게 지내라. 시어머니도 좋은 분이야. 시간이 지나면 너희도 가까워질 거야.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엄마라고 불러줘. 내가 할머니가 되고 싶어. 이 글을 읽고 정은이가 말했어요. 어머님의 소원을 이뤄드려야겠어요. 어머니와 더 가까워지고 아이도 낳아서 어머님께 보여드릴게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그래, 정은아, 우리 순자의 소원을 다 이뤄주자. 순자가 하늘에서 기뻐할 거야. 그리고 정말로 1년 후, 정은이가 임신했어요. 정은이가 임신 소식을 알려줄 때 정말 기뻤어요. 순자야, 정은이가 임신했어. 너도 할머니가 되는 거야. 그날 밤 저희는 순자의 사진 앞에서 함께 기도했어요. 순자야, 우리 아이 잘 지켜봐줘.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주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아이가 순자를 정말 많이 닮았거든요. 특히 눈이 순자와 똑같았어요. 정은이가 말했어요. 어머님이 다시 태어나신 것 같아요. 이 아이를 보면 어머님이 생각나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순자가 손녀를 통했어. 다시 우리 곁에 온 것 같았어요. 아이 이름도 순자의 이름을 따서 지었어요. 순이라고 지었죠. 순자의 순자에 기쁠 희자를 써서. 순자 할머니가 기뻐할 아이라는 뜻이에요. 정은이는 정말 좋은 엄마가 됐어요. 아이를 돌보는 모습이 꼭 순자 같았어요. 따뜻하고 다정하고 아이를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모습이요. 그리고 저도 할머니가 됐어요. 순이를 보면 순자가 생각났어. 더욱 예뻐요. 가끔 순이가 웃을 때 정말 순자 같아서 눈물이 나요. 순자야, 내가 손녀를 통했어. 우리와 함께 있구나. 이제 저희 집은 정말 행복해요. 아들과 정은이, 그리고 순이까지. 완벽한 가족이 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와 정은이가 정말 가까워졌어요. 이제 정은이는 제게 뭐든 털어놓아요. 고민이 있으면 상의하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나누고, 정말 친모녀 같아요. 순자가 그렇게 바랐던 진짜 가족이 된 거예요. 엔딩 7,500만 8천.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정은이를 의심했던 게 정말 부끄러워요. 정은이는 나쁜 일을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시어머니를 너무 사랑했어. 보내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을 몰라준 제가 미안해요. 하지만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더 가까워질 수 있었어요. 순자를 함께 그리워하면서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었거든요. 지금도 저희는 매일 순자를 기억해요. 순자의 사진에 인사하고, 순자가 좋아했던 음식을 만들어 먹고, 순자 이야기를 나누어요. 그리고 순이에게도 순자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줘요. 순이가 크면 할머니가 얼마나 좋은 분이었는지 꼭 알려주려고 해요. 여러분도 가족이 있으시죠? 가족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정은이를 오해했던 것처럼 가족 간에 오해가 생기면 정말 큰 상처가 될 수 있어요. 대화를 많이 하세요. 서로의 마음을 알려고 노력하세요. 그러면 저희 가족처럼 행복해질 수 있을 거예요. 순자야 고마워. 정은이를 우리 가족으로 만들어줘서. 이제 우리는 정말 행복해. 붉은 노을이 안방 창문으로 들어오는 장면. 순자야, 내가 떠난 빈자리를 정은이가 채워주고 있어. 이제 알겠다.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걸. 여러분도 가족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2부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안녕히 계세요.